안녕하세요. 타임 읽어주는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좋은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Good Question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an state do what FEMA was set up to do?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FEMA란 말이 처음 나오는데 이 FEMA가 뭐냐면은 연방 어떻게 보면 재난관리청 뭐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죠. 그러니까 연방재난관리청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방재난관리청이 지금 be set up to do 할 것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can state do? 그러니까 state 주별로 do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거든요. 자, 지금 왜 이 말이 나왔냐면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2기 내각이 돈을 막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돈을 안 주고 막 그러잖아요. 뭐 대학도 뭐 보조금을 안 준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런 식으로 이제 트럼프가 어떤 강한 의지를 내서 해가지고 구체적 일정 제시를 하기를 어떤 형태로든 지금 이 FEMA의 즉 환경 재난청을 변화가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축소를 좀 하고 나머지는 주정부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니들 알아서 해라 뭐 이런 뉘앙스입니다. 자, 메릴랜드 대학교 앨리슨 라일리 교수의 말이 이제 나오거든요. 타임즈에. 뭐라고 나오냐면, 재난 대응을 주 정부에 맡기는 것은 파멸적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방정부에서 할 일이 있는데 너무나 그게 방만하게 재정이라든지 그런 게 운영되다 보니 여기에서 이제 트럼프가 봤을 때는 이게 비논리적이거든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돈을 이제 중시 여기다 보니 또 어떤 사업가로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테이트, 주정부에서 해라 이런 것을 그래서 주정부에다 맡기는 것을 지금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지금 논쟁은 여기에 좀 개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연방 이런 그 매니지먼트를 폐지할 것이냐 이런 지금 이야기가 지금 타임즈의 Good Question으로 좀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의미 있는 대안 없이 시스템을 없애는 것은 해만 끼칠 것이라고 이 교수는 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결론은 뭐냐면 지금 현재에서 한 30에서 50% 정도의 이런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는 연방 그런 재난지원청을 현재에서 이제 30에서 50% 정도 수준으로 축소하겠다는 것이고 대형 재난에게만 개입을 해서 역할을 좀 제한하고 그다음에 주정부 중심으로 재난 대응 체계를 만들어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FEMA 역사적인 재난에 대해서 지금까지 주요 대응 사례를 한번 보면 2005년도에 이제 허리케인 그 카트리나가 왔을 때 이때 사망자가 1,833명, 재산 피해는 1,250억 달러였거든요. 그때 이제 지원 금액이 290억 달러를 지원했고 배치 인원이 18,000명이 가서 했단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올리언스 지역을 강타했던 이런 역대급 허리케인에 대해서 대규모 어떤 구조작전, 또 복구 지원 이런 것을 이제 실시했습니다. 그렇지만 초기 대응 지연으로 비판을 받았다는 사건이 있었고 2001년도에는 9.11 테러의 사망자 2,996명, 부상자 6,000명 이상이 됐는데 이때도 이제 뉴욕과 이제 워싱턴 DC의 테러 현장에서 최초 대응자 지원 및 수색구조 작업 조정,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당시 이제 배치 인원은 7,000명, 지원 금액은 80억 달러 이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고 2012년도에는 허리케인 샌디가 왔을 때도 역시 사망자 233명, 재산 피해 680억 달러. 역시 이제 여기도 이제 재난 개선된 대응 그 시스템으로 경감을 좀 시켰다고 합니다. 피해를. 이때는 한 13,000명이 동원됐고요. 지원 금액은 120억 달러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사망자가 미국에서 100만 명이 죽었는데 전국적으로 이제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대응했고 백신 접종센터 설치, 병원 지원, 장례 비용 지원, 개인 및 지역사회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이 FEMA가. 이때 배치 인원이 2만 명, 지원 금액은 450억 달러.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재난이 새로운 유형이 자꾸 나오잖아요. 이런 역량이 이제 확대될 필요가 있고 어떤 선제적으로 지원 배치 강화 이런 재난 발생 전에 이것을 이제 트럼프는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기사 영어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레지던트 트럼프는 첫 번째로 포스 제시했습니다. The idea를. 어떤 아이디어? overhaul. overhaul 하면은 완전히 이제 끌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overhaul 하면은 전면적으로 개혁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The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즉
연방재난관리청을 지금 해체할 것을 제안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while 그러면서 visiting North Carolina를 방문했는데 in January 1월 달에 in the aftermath. aftermath는 뒤에 오는 것이죠. 이게 여파라고 하죠. 여파. 뭐의 여파? 허리케인 헬레나라 여파 뒤에 이제 1월 달에 노스캐롤라이나를 방문하면서 지금 연설하고 있는 사진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방만을 운영하고 있는 연방재난관리청 해체하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장을 지금 확인해 보면 2024년 9월 허리케인 헬렌 피해 지역이 방문을 했다는 것이고 복구 지연이 120일 이상 동안 지나도 여전히 복구 작업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페마가 우리를 실망시켰다라고 트럼프가 말을 했고 2024년 재난기금을 중남미 출신 불법 입국자 지원에 사용을 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페마에 책정되는 예산을 좀 빼서 불법 이민자 이런 사람들을 미국을 위대하게 하려고 하는 보수 정당이 이제 집권했기 때문에 이런 그 불법 이민자를 쫓아내는 그런 지원에 이제 이 돈을 썼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적인 중립성에 대한 이제 의구심이 되는 것이죠. 이곳은 정치적인 상관과 없이 국가 재난에 쓰이는 연방재난관리청인데 이런 정치적인 편향이 됐다라고 비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관료주가 있잖아요. 관료들은 어떤 복잡한 절차와 또 늦은 대응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I'd like to see the state. 그래서 나는 주들이 take care of, 관리 좀 해달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disaster, 이런 재난에 대해서. 그리고 let the state, 그리고 주들이 take care of the tornado라든가 또는 hurricane이라든가 또는 all of the other thing, 다른 것들 that happen, 발생하는 그런 다른 것들을 주들이 좀 해라. 연방정부는 손 떼겠다라고 선언했다는 거죠. I think you are going to find it a lot less expensive. 그래서 내 생각에는 당신이 발견할 수가 있다. 뭐가 덜 돈이 비싸지 않는 많은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들이 돈이 좀 덜 들게 할 수가 있지 않느냐라고 트럼프는 연방재난관리청을 거의 해체 수준을 지금 선언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자, 이 overhaul이란 말 완전히 끌다란 뜻에서 와가지고 reform, restructure, revamp, reorganize, renovate 다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완전 전면 개혁하다 이런 뜻으로 갖고 있는 overhaul이라는 단어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자, one of his first executive order. 그래서 첫 번째 executive 행정명령이라고 하죠. 행정명령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establishing a council,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to assess, 평가하라는 거예요. 뭘? 또 effectively, 효율성을 뭐에? disaster response agency죠. 이렇게 재난에 응대하는 이런 국의 어떤 효과성, 효율성에 대해서 평가하는 어떤 위원회, 카운슬을 만들어라고 첫 번째 행정명령을 내려가지고 이제 보고를 한다고 하죠. 자, 그래서 at the end of April, 4월 말쯤에 트럼프는 appointed, 임명을 했어요. 13명을. 여기에는 텍사스 거버너인 그레그 에봇과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크리스티 노엠 씨가 이제 포함됐는데, 즉 국토안보부 장관, 뭐 이런 사람들. 이게 우리나라 말하면 내무부 장관이 되겠죠. 이분이 이제 리뷰, 페마를 이제 리뷰, 검토를 했다는 거죠. 이런 그 재난청을. The group is expected to, 그래서 이 그룹은 be expected, 기대가 됐다는 거죠. 썸이 제출했다는 거예요. 뭘? 리포트를, to 누구에게? 또 프레지던트에게. within 180 days, 그래서 180일 안에. It's first meeting, 그래서 첫 만남 이후 180일 안에 이 페마에 대한 보고서를 내라고 했는데, according to the executive order에 따르면, the agency, 그 국은 has also faced a string of layoff. 근데 이 재난청은요, a string of, string이란 말이 줄이잖아. 그러니까 해고가 줄처럼 막 따라오는 거야. 소시지처럼. 그래서 연쇄 해고란 뜻입니다. 1년에 막 끈처럼 연결된 해고란 뜻이죠. 그러니까 1년의 해고를 이제 직면했는데 거기에는 dismissal, 해고죠. 뭐에? acting. acting이란 말은 대행이란 뜻입니다. 행동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뭐 대통령 계엄 상황 때문에 뭐 대행이 많았잖아요.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퇴행한다 할 때 그것을 이제 acting이란 말로 영어로는 하거든요. 그래서 임시 총장을 했다는 거예요. 직무 대행이죠. 카메론 해밀턴 인메이. 그래서 이제 카메론 해밀턴이 이제 대행을 했다는 것인데 이분을 이제 해고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be expected to run out of money by July. 그러면서 July, 그러니까 7월 달까지 이제 모든 돈이, 재정이 run out money, 돈이 바닥날 것이 be expected to, 기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임시청장도 해고하고 또 연달아서 이 국을 이제 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난청이 완전히 지금 수장도 없고 또 돈도 깎아지고 이렇게 지금 했다는 것입니다.
In the absence of FEMA. 그래서 FEMA가 이제 부재 중에 재난청이 없을 경우 스테이트 주별로 주에서 would have to hire their own disaster response expert. 그러니까 주별로 그 재난 대응의 전문가들을 고용을 하고 to be on standby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스탠바이 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it means that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every state 모든 주는 has to have such a large body of people 많은 그런 사람들의 어떤 기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분들이 respond to a disaster 재난에 이제 대응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렇지만 exceedingly rare event 근데 그 재난이라는 것은 굉장히 rare 드문 사건이잖아요. 어쩌다 한번 오다 보니까 그런데 이분들의 인건비를 대야 되고 이분들은 항상 대기 상태가 있어야 되고 이 어떤 body of people 이런 거대한 사람들의 어떤 body 어떤 몸을 어떤 기구를 만든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라고 이제 레일 씨가 말했는데 이분은 이제 noting that 뭘 주목했냐면 The uptick in climate-driven disaster. 그러니까 갈수록 기후가 몰아가는, 기후가 원인이 되는 이런 재난 황국에서의 uptick이란 말은 주가 상승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주가 용어입니다. 그래서 uptick이란 말은 상승이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기후가 이제 driven, 야기하는 기후에 의해 주도된 어떤 이런 그 상승이 여전히 퍼지고 있다. 뭐와 사이에서 50개의 주리스딕션, 미국이 50주다 보니까 그 주리스딕션이란 말은 이제 관할 구역이라는 뜻이거든요. 주리스가 이제 그 법이란 뜻인가, 주권 국가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권이 선포되는 지역이죠. 주리가 딕션이 말하는 것이니까 법이 선포되는 곳, 즉 주권 국가, 법을 선언할 권한과 범위가 주어지는 곳, 이것을 이제 우리는 관할 구역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50개 주가 있는데 그 50개 주의 각 주들 사이에서 이런 기후가 야기된 유발된 어떤 그런 재난들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라는 것이죠. 자, you are going to need a lot of people. 많은 사람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스태프들이. 근데 with nothing to do for a long period of time. 근데 할 일이 없다는 거죠. 왜? 대기 중에 있어야 되니까. 언제까지? Disaster happen. 재난이 발생할 때까지. 그러니까 재난이 발생했어야 비로소 사람들이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거나 you are going to have a state. 어떤 주를 갖고 있냐면 who are just completely ill-prepared, 완전히 ill-prepared, 준비가 안 돼 있는 그런 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which is probably more likely to happen, 또 그런 준비 안 된 주들이 더 likely to happen, 더 많은 가망성이 발생할 가망성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은 그래서 이제 phase out이라는 말을 썼는데 phase out, 단계적으로 이제 폐지를 하면서 즉시 해체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주정부 중심 체계로 전환한다. 어떻게 보면 이제 공화당 의회가 강한 반대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상원에서는 페마 해체에 불안감을 표명했고요. 하원 공화당에서는 개혁은 지지하되 완전 폐지는 지금 반대하고 있다. 그래서 대안이 뭐냐? 국토안보부에서 분리해서 독립기관화하자라고 공화당에서는 말하고 있고 또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실무진들이 지금 대량 이탈했다, 대량 사직했다고 하죠. 전체 직원의 10%가 이탈했고요. 연말에는 직원의 한 30%가 그만둘 것 같다. 26,000명에서 지금 18,000명 감축 예상되고 있다. 또 경험 있는 간부진 이런 사람들이 대거 사임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2025년에 예측되는 게 지금 허리케인 시즌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가을에. 우리가 태풍 오듯이 미국은 허리케인이 오니까 강력하고 치명적인 허리케인 시즌이 예상되다 보니 지금 직원 부족하죠. 혼란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여름부터 가을 재난 대응 능력을 지금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항상 우리나라도 이제 장마철 되면은 재난이 생기는 것처럼 미국도 여름에서 가을 초에 어마어마한 허리케인이 항상 태풍 오듯이 오다 보니까 이런 그 현실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의 어떤 정책이 과연 실효가 있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굿 퀘스천 기사 한번 다뤄드렸습니다. 자, 미국도 정말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허리케인이 오니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